네, 안녕하세요. 민쌤입니다. 이틀 만에 다시 올라왔습니다. 자, 지난 영상에서는 이제 예비 창업 패키지 합격자분들의 약간 특징, 공통점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예비 창업 패키지를 수행하면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아쉬운 점 첫 번째, 사업 수행보다는 과제 수행의 느낌이 좀 더 강했다입니다. 그래서 사실 막상 이제 당연히 사업을 하면은 계획했던 거와 다르게 흘러가죠. 그래서 이제 계획과 달라지는 거를 좀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이미 정해진 예산 그리고 잡아둔 계획 때문에 쉽게 피버팅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주관기관 측에 이런 것들을 얘기해봤자 주관기관 측에서도 이 결과물을 받아내는 게 목표인데, 사실 큰 방향을 바꾸는 거는 결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큰 방향이 바뀐 사업자들이 은근히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사업을 하기보다는 과업을 수행하는 느낌, 그러니까 과제를 조금 더 수행하는 느낌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사실 큰 방향성이 바뀌지 않으면 괜찮은데, 좀 큰 방향성이 바뀐 이제 합격자분들께서는 약간은 재미도 없어지고, 과제를 완료하더라도 이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위한 해결책은 의외로 좀 간단한 것 같아요. 마음을 우선 비우는 거죠. 아, 이 사업은 내가 이 사업으로 승부를 볼 게 아니라 내가 앞으로 걸을 사업가의 길에서 일부일 뿐이다. 그냥 한번 사업을 제대로 연습해 봤다. 그래서 이건 나를 성장시키고 사업가로서 한 사이클을 돌았다 정도의 생각하는 그런 마인드셋이면 사실 충분한 것 같아요. 또 현실적인 해결책은 결과물을 만들더라도 조금 더 다음 스테이지에 잘 활용될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을 만드는 게 가장 베스트 해결책이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이럴 경우 주관기관을 잘 설득해야겠죠. 자, 그래서 아쉬운 점 첫 번째는 사업 수행보다 과업 수행의 느낌이 조금 더 강했다 였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은근히 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기본 생활비 없이 사업을 지속하는 것 이었습니다. 사실 이게 가장 어렵고 애매한 상태이긴 해요. 내가 시간과 노력은 가장 많이 쏟아붓는 그런 시기인데 얻는 건 거의 없어. 그래서 사실상 현타가 좀 많이 오는 시기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이미 돈을 많이 모아놓으신 분들 계시겠지만, 그 돈을 많이 모아놓은 건 그렇게까지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모아놓은 돈을 계속 소진해 나가는 그런 불안감을 해결해야 되는 게 가장 큰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결책은 좀 가장 쉬운 방법은 사실상 내가 부지런히 살 수밖에 없다, 초반에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하던, 아니면 밤늦게 퇴근 후에 단순히 알바라도 좋아요. 그런 것들을 해서 최소 월 50만 원 정도는 벌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 해결책은 내 사업 내에 바로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수익 구조를 빠르게 만드는 거죠. 또 세 번째 현실적인 해결책은 대표자 인건비가 보장되는 지원 사업을 받아야겠죠. 자, 그리고 아쉬웠던 점 세 번째, 바로 우리 레벨에 비해서 너무 큰 사업을 도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이건 사실상 가장 큰 문제인데, 물론 과거에 저도 포함입니다. 저는 이거는 약간은 모순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은 해요. 인정을 합니다. 왜냐면 예비 창업 패키지의 약간 사업계획서 흐름상 시장을 장악하고 막 점유할 것처럼 사업계획서를 쓰는데, 현실은 사실 눈앞에 작은 매출도 발생시키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책은 사실상 내 사업에 대해서 내가 이해도가 정말 높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조금 쉽게 설명드리자면, 다들 이런 그래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제 시장 성장률도 높고 시장 점유율도 높은 건 바로 스타 사업군에 속하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성공한 서비스들은 다 이런 스타 영역에 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 예비 창업자를 이제 막 벗어난 사업가잖아요. 그래서 바로 스타 영역으로 가려고 하니까 조금 그런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내 사업에 대해서 상당한 이해도를 갖고 있어야 이제 조금 더 현실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내가 폭발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팀이다. 자, 그러면 퀘스천 마크에서 스타로 와야겠죠. 근데 반면에 내가 이제 그런 폭발적인 기술력으로 승부 보는 게 아니라 천천히 고객 데이터를 쌓아가면서 스케일업을 해야 되는 비즈니스라면, 이 1년 만에 엄청나게 큰 성과를 내서 스타 사업에 진입하는 건 무리겠죠. 자, 그래서 올해 사업 계획을 좀 세우고 한 3개년, 5개년 이렇게 사업 계획을 세우고 빠르게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캐시카우를 먼저 빠르게 굳혀놔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조금 더 성장성이 있는 것들을 해서 이제 마켓 그로스를 좀 이렇게 점유해 가면서 스타 사업으로 이동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이제 세부적인 전략 없이, 큰 방향성 없이 예비 창업 패키지를 수행하다 보면은 사실 되게 정신없을 거예요. 결과물만 제출하기도 바쁠 거라서. 그렇게 이제 결과물에 조금 더 집중을 맞춰서 막 움직이게 되면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과제를 수행하는 거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조금 더 내가 어떻게 합격 후에 해야겠구나, 이런 것들은 좀 잘 와닿으시겠죠? 물론 지금 이제 와닿지 않을 수 있으니까 합격 후에 이 영상을 한 번 더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예비 창업 패키지를 제가 수행하면서 느꼈던 아쉬웠던 점을 한번 이번 영상에서 다뤄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 제가 예비 창업 패키지를 수행하면서 IT 컨설팅부터 서비스 기획, 그리고 UX UI 디자인, 그리고 개발 과정, 요거를 조금 압축해서 보여드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감기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